한국포도막 학회가 심려를 기울여 일반인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포도막염 바로 알기 캠페인 5번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보기자입니다. 자, 포도막염이 희귀 질환이다 보니 일반인 분들이 질환에 대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포도막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올바른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봅니다. 자주 보네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선 두 편에서 인사를 드렸던 고민기입니다. 저는 한길안과병원에서 망막과 포도막염 진료를 보고 있고 한국포도막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도막염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OX로 또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도막염을 앓으면 무조건 강직, 척추염 등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포도막염은 자가 면역질환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직 척추염도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연관성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O가 아니군요. 이게 X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 아닌가요? 제가 사실 X를 들긴 했는데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욱더 포도막염에 대한 게 다 밝혀지면 어쩌면 정답이 O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막염에 감염성 포도막염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이 전신질환이냐에 대한 아마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어떤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 저희가 모르긴 합니다.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강직 척추염이 급성 앞포도막염이라는 가장 흔한 포도막염에 가장 흔히 동반되는 전신질환이긴 하지만 모든 환자가 현재 알려진 전신질환이 있다라고 답하기에는 감염성 포도막염이나 원인을 모르는 비감염성 포도막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X를 들었고 미래에는 제가 O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O가 들지 않도록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도막염은 눈병처럼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이다. 야, 요거 사실 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포도막염은 이게 바이러스라든지 또 균에 대해서 또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O가 맞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전문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것도 또 틀려. 야, 이게 저도 틀리는 문제인데 어떻게 왜 이게 X가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눈병처럼 전염되는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이라는 단어가 이제 완전히 잘못된 단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애초에 전염성 질환이 아니기도 하고 감염성 포도막염의 주요한 원인 중에 결핵이나 매독처럼 다른 형태의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원인 병이 있긴 하지만 눈병처럼 뭐 손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들은 아니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눈병처럼 전염되는 질환은 따로 있는 거죠? 대체로 눈의 표면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결막염들이 손을 통해서 접촉으로 인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눈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막염은 눈 안쪽에 생기는 염증 질환입니다. 자, 포도막염 치료 시 스테로이드제는 1개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오래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신컨대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또 전문가 의견이 또 필요하니까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X인데요. 제가 맞는 게 없군요. 근데 이제 이 기자님이 질문을 고용량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하셨으면 저도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많으니까 저희가 조심해서 써야 되긴 하는데 저용량, 우리가 유지 용량이라고 부르는 두알, 약 10mg인데요. 그거 이내의 스테로이드는 장기적으로 쓰는 경우도 제법 흔합니다.
특히 염증이 조절이 안 될 때는요. 근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한 달 이상 쓰는 것은 치료하는 의사도 치료를 받는 환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 한 달 이상 고용량을 계속 용량의 조절 없이 꾸준히 쓰는 것은 보통은 안 하는 치료는 맞습니다. 자, 스테로이드제의 고용량이라면 어느 정도 복용 알약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지 용량, 2알 이하의 유지 용량을 이제 저희가 저용량 스테로이드라고 하고요. 그 이상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뭐 8알에서 뭐 6알, 많게는 10알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그렇게 많은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줄이지 않고 계속 쓰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안과 선생님께서 치료 준다고 합니다. 자,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해병대인가요? 한 번 포도막염이 발병하면 만성적으로 재발한다. 야,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발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야? 세모인 거죠? 이게 사실 네네. 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답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네네. 아까 해병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한 번 포도막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포도막염이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만성으로 안 가는 경우는 있는데 네네. 이분이 영원히 재발을 안 할 거다라는 답은 누구도 자신 있게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환자에게서 포도막염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만성으로도 재발도 안 하고 이번이 마지막 포도막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의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꾸준히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포도막염 때문에 이 떨어진 시력이 회복할 수가 있다. 야, 이 포도막염의 제일 중요한 또 증상 중 하나가 또 시력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군요. 이게 포도막염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은 염증 자체보다는 따라오는 합병증 때문이라서 네. 대표적으로 백내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백내장으로 떨어진 시력은 염증이 잘 가라앉은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적절하게 받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력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측면이 있는데 망막의 박리라든지 반복되는 망막의 부종 혹은 망막 점막 아니면 아예 안압이 올라서 생기는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제 시기에 했어도 그게 생기기 이전으로 시력이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망막 박리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의 시력 회복은 올 수 있지만 이전과 같은 좋은 시력은 아닌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비겁하게 둘 다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포도막염은 방치하거나 심각해지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치료가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Q&A 형식으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풀어봤는데요. 제가 몰랐던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